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헬로티비 뉴스입니다. 경기도가 20년 만에 과학고 신설을 추진하면서 도내 지자체들이 저마다 과학고 유치에 열을 올리고 있습니다. 최근 교육부로부터 교육발전 특구로 지정된 김포시도 뒤늦게 과학고 유치에 나섰는데요. 김포시는 콤팩트시티 부지에 학교를 신설하는 방식으로 과학고를 유치한다는 계획입니다. 김진재 기자입니다. 김포시가 지난 4일 시민 설명회를 열고 과학고 유치전을 본격화했습니다. 경기도교육청은 이달 1일부터 8일까지 경기형 과학고 신규 지정 1단계 예비 지정 공모를 접수하고 있습니다. 현재까지 유치 의사를 밝힌 도내 지자체는 김포시를 비롯해 14곳으로 대부분 경기도가 과학고 신규 지정 계획을 밝힌 직후 유치전을 시작했습니다. 특히 성남시와 부천시 등 일부 지자체는 이미 지난 9월부터 일찌감치 시민 설명회 등을 개최하며 과학고 유치에 열을 올리고 있던 상황. 공모 접수가 시작되고 나서야 시민 설명회를 개최한 김포시는 비교적 후발주자인 셈입니다. 후발주자라는 평가에 대해 김포시는 김포만의 과학고 입지 경쟁력을 내세우며 늦게 시작하더라도 유치 가능성은 있다는 입장입니다. 시도해야 우리가 결과가 나오는 거지 시도하지 않으면 아무것도 못한다. 항상 기회는 왔을 때 잡아야 된다고 보거든요. 그래서 지금 경기도가 이제 과학고를 출발할 때 이때가 우리한테 기회고 비록 조금 늦게 시작했지만 열심히 하면 그 가능성은 있다. 이번 과학고 신규 지정은 일반고를 전환하거나 학교를 신설하는 방식으로 진행되는데 김포시는 이 중 학교 신설 방식을 선택했습니다. 학교 신설 방식의 경우 부지 확보와 학교 설립, 운영에 들어가는 비용을 모두 지자체가 부담해야 합니다. 김포시가 밝힌 과학고 신설 부지는 김포 한강이 콤팩트시티입니다. 시는 콤팩트시티에 들어설 광역교통망, UAM 산업 인프라 등을 연계해 미래 모빌리티 교육에 특화된 과학고를 유치, 운영할 계획입니다. 이를 위해 김포시는 지난달 21일 김포교육지원청과 과학고 유치에 관한 업무 협약을 체결한 뒤 곧바로 시민 서명운동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이번 공모심사 결과는 이달 말 발표될 예정으로 학교 신설 방식의 경우 관련 심의와 교육부 장관 동의 등의 절차를 거쳐 오는 2030년 3월에 개교하게 됩니다. 헬로티비 뉴스 김진재입니다. 이르면 이달 말 경기형 과학고 공모 결과가 발표되는 가운데 부천 지역의 학부모들이 과학고 설립을 염원하는 마음을 담아 서명한 동의서를 부천교육지원청에 전달했습니다. 이번 동의서 전달은 경기형 과학고 신규 지정 공모를 앞두고 부천시 학부모의 주도로 1,100여 명이 참여했는데요. 학부모들은 이번 동의서를 모으며 과학고 설립이 지역사회와 학생들에게 미칠 긍정적인 영향에 대해 기대를 드러냈습니다. 김포시의회가 5일 본회의를 열고 2024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 심사에 돌입했습니다. 김포시의회는 아직 후반기 상임위원회를 구성하지 못한 상태로 이번 추경심사는 본회의장에 전체 의원이 참석해 해당 부서와 질의 답변하는 방식으로 진행되는데요. 김포시의회는 지난 4일 본회의에서 조례안과 동의안 등 안건 26건을 심의해 이 중 24건을 원안 통과시킨 데 이어 오는 7일까지 추경안 심사를 마무리할 계획입니다. 앞서 김포시는 지난 8월 약 1조 7,492억 원 규모로 2024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을 편성해 김포시의회에 제출했지만 김포시의회 후반기 원구성이 늦어지면서 추경 심의가 당초 계획보다 지연됐습니다. 중부지방고용노동청 부천지청이 올해 부천, 김포 지역의 건설, 제조업체 등 40곳을 대상으로 근로감독을 실시한 결과 노동관계법 위반과 임금 체불 등을 대거 적발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이에 따라 노동관계법 위반 사례 399건과 1억 8천여만 원 체불 사실 등에 대해 시정 지시했으며 주요 위반 사항은 근로조건 서명 미명 시, 근로시간 위반, 연장 휴일 근로 수당 미지급, 퇴직금 미지급 등이었습니다. 부천지청은 위반 내용에 따라 시정 조치에 근로자 권리 구제를 돕는 한편 유사한 사례가 되풀이되지 않도록 대형 산업단지를 중심으로 모니터링을 지속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부평구가 2024년 인천 평생학습대상에서 단체 부문 대상인 인천시장상을 수상했습니다. 구는 평생학습으로 인생 2막 라이프워크 두드림 사업이 우수 사례로 꼽혔는데요. 이 사업은 60세 이상 구민에게 사회참여 기회는 물론 생산적인 노후 생활을 제공하는 프로그램입니다. 경기도가 내년도 본 예산을 편성해 의회에 제출했습니다. 올해보다 7.2% 늘어난 규모인데요.
김동연 지사는 경기가 침체일수록 확장 재정이 답이라며 사람을 중심으로 과감하게 투자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보도에 김신혜 기자입니다. 경기도가 의회에 제출한 내년도 본 예산은 38조 7,081억 원. 올해 본 예산보다 7.2%, 약 2조 5천억 원이 늘어난 규모입니다. 정부의 내년 예산 증가율인 3.2%와 비교하면 2배 이상 높고 지난해 경기도 증가율인 6.8%보다도 높은 증액률입니다. 경기 침체 속에서도 과감하게 예산을 늘린 겁니다. 경기 침체기에는 재정을 확대해서 경기를 부양하고 경기 상승기에는 재정을 축소해 균형을 잡는 것이 기본입니다. 지금은 확장 재정이 답입니다. 구체적으로는 교통 예산이 대폭 확대됐습니다. 경기도는 더 경기 패스와 어린이 청소년 교통비 지원 등에 7천억 원을 투입할 계획입니다. 특히 경기 패스의 경우 올해보다 예산이 6배 많이 책정됐습니다. AI 등 첨단 신산업 예산과 지역화폐 등 민생경제 지원 예산도 올해보다 2배 이상 늘었습니다. 도로와 철도 등 SOC 예산은 2조 8천억 원으로 편성됐습니다. 경기도는 지방채 발행으로 확보한 4천억 원 전액을 지역 SOC 개발에 사용할 예정입니다. 내년도 예산안에는 북부 대개조를 위한 경기 북부 지역 투자 계획도 포함됐습니다. 경기도는 도로와 하천 등 SOC 인프라 확충을 위해 올해보다 630억 원 많은 2,018억 원을 투자할 계획입니다. 또 포천과 연천, 동두천 등 북부 6개 지역에 균형 발전을 위한 사업비를 집중 투자합니다. 경기 북부 대개조 프로젝트는 국토 균형 발전의 길입니다. 가평, 연천 등 경기 북부 6개 시군 지역에 525억 원을 집중 투자하고 경기도가 편성한 예산안은 경기도의회 심의를 거쳐 다음 달 13일 최종 확정될 예정입니다. 헬로티비 뉴스 김신혜입니다. 인천시가 내년부터 대규모 사업을 본격적으로 시작합니다. 신청사 건축은 물론 다양한 사업을 진행할 것으로 보이는데요. 자세한 내용 취재기자 연결해 들어보겠습니다. 보도국 송효창 기자 연결됐습니다. 네, 송 기자, 우선 인천시가 신청사 건립을 시작한다고요? 네, 인천시가 오는 2028년 11월 준공을 목표로 새 청사 건립에 들어가기로 했습니다. 현재 사용 중인 청사는 지난 1985년에 남동구 구월동에 건립됐는데요. 하지만 현재 청사 내 사무 공간이 부족해 외부 건물 5곳에 여러 부서 사무실을 분산 배치한 상태입니다. 이해 시는 40년 만에 새롭게 청사를 건립하기로 했는데요. 내년 3월부터 현 시청 건물 옆 운동장 북동 쪽에 신청사를 짓기로 했습니다. 신청사는 2,848억 원을 들여 지하 4층, 지상 15층, 연면적 8만 제곱미터 규모로 2028년 11월 준공 예정입니다. 신청사는 1,065대를 수용할 수 있는 자체 지하 주차장과 청사 바로 앞 635대를 수용할 수 있는 지하 공영 주차장을 갖춰 만성적인 주차난을 해소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시는 오는 2029년 상반기 신청사 입주가 마무리되면 기존 청사도 리모델링에 활용할 방침입니다. 네, 신청사 건립 사업 외에도 인천시가 내년에 다양한 사업을 진행한다고 들었는데 어떤 것들이 있나요? 네, 우선 인천시가 내년도 예산안을 편성했는데요. 14조 9,396억 원 규모인데 올해 본 예산인 15조 368억 원 대비 972억 원이 감소했습니다. 여기에는 인천 아이패스를 비롯해 인천형 저출생 정책 1호인 1억 플러스 아이드림 사업과 2호인 아이플러스 집드림 사업이 반영됐습니다. 또 여객선을 대중교통 비용으로 이용할 수 있는 인천 아이 바다패스와 인천 뮤지엄파크 건설 등이 포함됐는데요. 문제는 인천 뮤지엄파크 건설 사업입니다. 인천 뮤지엄파크는 미추홀구 하객동 573번지 1원 41,170제곱미터 부지에 들어서는 복합 문화시설입니다. 시는 내년 상반기 착공에 들어가 오는 2027년 준공 후 2028년 개관하겠다는 계획을 세웠는데요. 행정안전부 중앙투자심사에서 부결 처리되자 현재 시가 진행하던 용역도 모두 멈춘 상태입니다. 낮은 경제성에 따른 사업 규모와 시립박물관 매각 계획, 운영수지 개선 방안 등을 다시 마련하라며 부결 처리한 것인데요. 시는 다시 계획을 수립해 내년 1월 중 중투심 심사를 재신청한 뒤 통과되면 멈춘 용역도 재개할 수 있을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문제는 또 있습니다.
내년도 인천시 치매 안심센터의 예산이 큰 폭으로 줄었다는 것인데요. 올해 예산 73억 원 대비 약 30%가량 줄어든 51억 원으로 책정됐습니다. 내년도 예산이 대폭 삭감되면 치매 예방은 물론 관리 사업을 운영하는 데 어려움이 있을 것으로 전망되고 있습니다. 현재 시는 보건복지부의 예산안과 관련해 재차 문의를 하고 있지만 현재 예산안이 확정되면 사업은 축소될 것으로 보입니다. 시는 부서별로 다시 계획을 세우거나 직접 해당 정부 부처에 요청하겠다는 계획이지만 현재로서는 내년도 사업 차질이 불가피해 보입니다. 네,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보도국 송유찬 기자였습니다. 올해 3분기 수도권 연립 다세대 주택 전세 거래의 45%가 역전세인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부동산 정보 플랫폼 다방이 지난 2022년 7월부터 석 달간 거래된 전세 3만 5천여 건을 분석한 결과 45.7%인 2,855건이 역전세 주택인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서울 25개 자치구 가운데 역전세 거래 비중이 가장 높은 지역은 강서구가 66%로 나타났으며 금천구 61%, 도봉구 60%, 양천구 55% 순으로 집계됐습니다. 경기도에서는 과천시가 91%로 가장 높았고 이천과 양천, 동두천 순으로 나타났습니다. 공정거래위원회가 임차인의 잘못이 없어도 임대보증금 보증을 취소할 수 있도록 한 주택도시보증공사의 약관을 시정하라고 권고했습니다. 시정 권고 대상 조항은 민간 임대주택이 임대인이 사기 또는 허위로 임대차 계약을 체결하거나 이를 근거로 보증 신청한 경우 임차인의 귀책 사유가 없는데도 주택도시보증공사가 보증을 취소할 수 있도록 한 조항인데요. 임차인들은 전세보증보험 등을 통해 임대인이 돌려주지 못한 보증금을 주택도시보증공사로부터 지급받고 있습니다. 임대인의 전세 사기 시 보증을 취소할 수 있는 약관 때문에 임대보증금을 지급받지 못하는 경우가 발생한 바 있습니다. 공정위는 주택도시보증공사가 해당 약관을 시정하면 전세 사기 피해자가 임대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하는 일을 막을 수 있다고 기대했습니다. 위례 신사선 사업을 위한 입찰이 2번 유찰됨에 따라 재정투자사업으로 전환돼 추진됩니다. 서울시는 위례 신사선의 협상 대상자 선정을 위해 총 사업비를 증액하고 사업 조건을 개선했지만 민간 사업자가 나타나지 않았다고 밝혔는데요. 이에 따라 민간 투자사업 재추진을 위한 재공고 절차와 함께 민간의 참여가 없을 경우 신속히 재정투자사업으로 전환한다고 밝혔습니다. 서울시는 그동안 진행해왔던 도시철도망 구축계획 용역을 조속히 마무리해 내년 상반기 국토교통부의 승인을 얻을 계획입니다. 인천시가 1980년부터 1990년대 조성된 대규모 택지지구를 정비하기 위한 용역 착수에 나섰습니다. 시는 최근 2030 인천 도시주거 환경정비 기본계획 타당성 검토 및 노후계획도시 정비 기본계획 수립 용역 착수 보고회를 열었는데요. 주거와 일자리, 여가, 문화가 어우러지는 미래지향적 도시 조성의 밑그림을 그리겠다는 것이 시의 방침입니다. 특히 20, 30년이 지나면 다시 정비해야 하는 도시가 아닌 한 번 조성하면 100년 이상 지속 가능한 도시로 만들겠다는 것입니다. 인천 지역 사업 대상 지역은 부평, 부계와 계산, 연수, 9월, 만수 등 5곳입니다. 용역 기간은 18개월이며 이 기간에 기본계획안 작성과 주민공람, 시의회 의견 청취 등을 거쳐 오는 2026년 3월 기본계획을 확정 고시할 예정입니다. 경기도의 경제구조 특성상 민생회복지원금은 보편적 지급보다 선별적인 지급이 소득재분배에 영향을 미친다는 분석 결과가 나왔습니다. 경기연구원은 5일 발간한 경기도 확장 재정정책에 따른 효과 분석 모형 구축 보고서를 통해 이같이 밝혔는데요. 보고서는 보편적 지급 정책의 경우 소득이 높은 가계 순으로 더 많은 효과를 받아 소득 재분배에 전혀 영향을 미치지 않았다고 분석했습니다. 오늘 준비한 소식은 여기까지입니다.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